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귀한 건강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몸이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자료를 정리하며 준비했습니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해지는 여행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당뇨로 고생하시던 주변 어르신들 생각이 나서 평소보다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보았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목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으셨나요? 단순한 노화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당뇨라는 병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무서운데요. 하지만 이를 모르고 방치했을 때 찾아오는 변화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은 당뇨인 줄 모르고 방치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무서운 변화 5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그 명쾌한 해답을 정성껏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몸속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건강한 혈액은 맑은 시냇물처럼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흐르는 것처럼 혈액의 농도가 아주 걸쭉해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배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결국 구멍이 나거나 막히는 것처럼 당분이 가득한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가느다란 미세혈관부터 커다란 대혈관까지 모두 상처를 입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혈액의 오염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른 채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고 단 음식을 드시는 동안 혈관은 비명을 지르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당뇨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합병증이라는 사실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장기들이 설탕물에 절여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등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곳 중 하나인 눈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듯하거나 시야가 흐릿해진 경험은 없으신지요? 우리 눈 뒷부분에는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고 여기에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이 연약한 혈관들을 사정없이 공격하여 퍼뜨리거나 막히게 만드는 당뇨 망막병증을 유발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안이 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이를 방치하면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기면서 시세포가 죽게 되고 결국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실명이라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실명 원인의 1위가 바로 이 당뇨 합병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거울 속 내 눈은 멀쩡해 보여도 안구 내부의 혈관들은 이미 망가져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무서운 변화는 바로 발끝에서 시작되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신경 손상인데요. 혈당이 높으면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발의 상처가 나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새 신발을 신거나 길을 걷다 작은 돌멩이가 들어가 발에 상처가 났는데도 이를 모른 채 며칠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이라면 금방 아물 상처도 당뇨 환자에게는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 면역세포가 상처 부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궤양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조직이 새카맣게 죽어가는 괴사가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매일 저녁 발을 씻으실 때 혹시 상처는 없는지 굳은 살이 심해지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소중하니 작은 상처 하나도 정성스럽게 돌봐주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의 파괴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곳 역시 수많은 미세 혈관 뭉친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어 당분에 매우 취약합니다. 끈적한 혈액이 신장의 가느다란 필터를 계속 통과하다 보면 결국 필터가 망가지고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고 신장은 제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 노폐물을 걸을 수 없어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몸을 맡기는 투석을 평생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찾아오는 무서운 변화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와 심장의 시한폭탄입니다. 당뇨는 큰 혈관에도 기름 찌꺼기를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 근육에 피가 안 통하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 즉 중풍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혈관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뜻이니 지체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점을 선생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변화는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매우 심각한 인지 기능의 감퇴, 즉 치매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뇨는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세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적절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뇌가 굶주리는 상태가 되어 기억력이 감퇴하고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혈당 수치가 뇌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은 모든 이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변화가 너무 무섭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돌봐주는 만큼 반드시 회복의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이미 높아진 혈당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런 무서운 합병증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식단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하얀 쌀밥과 밀가루 음식, 그리고 달콤한 과일 주스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주범입니다. 이를 대신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과 채소를 가까이 하십시오. 식사 순서만 바꾸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인 고기나 생선을 드신 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해 보세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식후 15분의 마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식사를 마치고 바로 눕거나 앉아있기보다는 가볍게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혈액 속의 당분을 에너지로 소모하여 혈당을 뚱 떨어뜨려 줍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계단을 이용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인슐린의 효율을 높여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분 섭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더 걸쭉해지기 쉽습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 대신 깨끗한 물을 자주 마셔 혈액을 희석해주고 노폐물이 소변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몸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과 자기관리입니다. 당뇨 측정기를 가까이 두고 내 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내 혈당 수치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 사실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아직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며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의 신호이자 강력한 경고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관리를 시작한다면 약을 먹지 않고도 충분히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5년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어떻게 알아챈 수 있을까요? 평소보다 물을 마시는 양이 급격히 늘어났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자다가도 화장실 때문에 서너 번씩 깨신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들거나 상처가 한번 나면 예전처럼 빨리 아물지 않는 것도 혈액 속 당분이 세포로 가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니 네, 몸의 변화를 정성껏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바로 허벅지 근육인데요. 허벅지가 가늘어질수록 당뇨의 위험은 정비례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투명 의자 자세나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튼튼한 허벅지는 그 어떤 보약보다 든든하게 선생님들의 혈당을 지켜주는 천연 인슐린 저장고가 되어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화가 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혈당을 높여 대응하려 하는데요. 명상이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숲길을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혈관도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혈당 수치도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짠 음식도 당뇨의 적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올려 합병증의 속도를 가속화하니 가급적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조미료 대신 멸치나 다시마 같은 천연 재료로 맛을 내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며 입맛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는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 속의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인데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사과 반쪽 정도를 낮 시간에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말린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당분이 고도로 농축되어 있어 혈당 폭탄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주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생과일을 그대로 섭취하시어 식이섬유까지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밤늦게 야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늦은 밤에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쉴 틈이 없어집니다. 췌장도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다음 날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고 속을 비워두는 것이 숙면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쌓여있던 당분을 먼저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 혈액이 맑아집니다. 당뇨 관리는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달리는 마라톤과 같기에 너무 무리한 계획보다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인내와 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답 공기를 조금 작은 것으로 바꿔보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걸어 올라가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 선생님들의 10년 뒤, 20년 뒤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아주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특정 식품이 당뇨의 특효라는 말을 듣고 약을 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당뇨의 왕도는 없으며 꾸준한 식단과 운동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을 믿고 따르시되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 보세요. 제가 오늘 드린 정보들이 선생님들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데 작지만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뇨는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살라고 보내는 몸의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계기로 내 몸을 더 아끼고 돌보게 된다면 오히려 당뇨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선생님들도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혈당이 높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정성 어린 관리가 선생님들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선생님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응원하는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에 대해 대화 나누는 시간 자체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대화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만 주려는 마음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건강한 미소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매일매일 더 가볍고 활기찬 몸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론 마음 다해 붑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정성 가득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만의 혈당 관리 비법이 있다면 내 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무서운 변화를 꼭 되새기며 당뇨라는 불청객이 우리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든든한 방어막을 함께 쳐봅시다. 선생님들의 의지와 저의 정성이 만난다면 그 어떤 질병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발 관리, 눈 관리, 그리고 신장 건강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정성스럽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사 전후로 이 영상을 한 번씩 떠올리시며 숟가락을 놓는 용기와 운동화 끈을 묶는 부지런함을 발휘해 보세요.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선생님들의 혈관은 다시 깨끗해지고 활력은 되살아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신 선생님들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저 또한 멈추지 않고 공부하겠습니다.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지침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기온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한 물 자주 드시며 체온 유지에도 신경 써주세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크게 강화된다고 하니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을 선생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기분 좋은 소식들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지 정복당하는 병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멋진 모습을 저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실천과 건강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꼭 적용해 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몸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건강하게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한 건강여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복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